비교해봤습니다. 벤테플라이 이쪽으로 나와! 벤테플라이 이쪽으로! 불이 꺼져 어두운 기내. 머리 위 선반에서 짐을 꺼내려는 승객과 탈출하려는 승객이 뒤엉켜 대피가 쉽지 않습니다. 비상 미끄럼틀을 내려올 때도 무거운 짐을 서로 먼저 던지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됩니다. 이렇게 성인 14명이 대피할 때 짐이 있으면 시간이 15초나 더 걸렸습니다. 5명이 더 대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짐 외에도 하이힐이나 볼펜, 귀고리 등 날카로운 물건도 금물입니다. 유일한 생명 통로격인 비상 미끄럼틀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사고 때 생사를 가르는 시간은 불과 90초. 현재로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비행기가 화재가 발생하거나 유독가스로 인해서 인체에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항공기 사고 때에는 90초 이내 탈출이 완료되도록 모든 승객들이 협조하는 게 우선입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항공기 사고가 났을 때 비행기 앞쪽에 비해 뒤쪽 좌석이 비교적 안전하다는 게 그동안의 정설 아닌 정설이었습니다. 이번 사고 때는 어땠을까요? 임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가 난 아시아나 여객기는 동체 뒷부분이 방파제와 부딪힌 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충격은 고스란히 뒷좌석에 전달됐습니다. 숨진 두 여학생을 비롯해 뒷자리 승객 대부분은 중국인. 앞쪽과 가운데에는 한국인 승객이었습니다. 부상자 중 한국인은 30%가 안 돼 이번엔 앞과 가운데 자리의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항공기 뒷좌석은 안전하지 못한 걸까? 2002년 경남 김해의 중국 항공기 추락 사고는 동체 뒷부분이 떨어져 나갔지만 꼬리 쪽 뒷좌석 승객 30여 명만이 생존했습니다. 꼬리가 분리되면서 추락하는 동체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착륙 도중 야산에 추락한 괌 여객기 사고에서 생존자 33명의 자리는 조종석 바로 뒤와 중간, 꼬리 뒷좌석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과학 잡지는 항공기 사고를 분석해보니 생존율은 앞좌석이 가장 낮고 뒤로 갈수록 높다고 발표하는 등 분석도 갖가지입니다. 유형마다 어떤 그 사고의 정도, 피해의 정도가 굉장히 위치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위치에 탑승한 것이 더 안전하고 덜 안전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난기류와 추락, 화재 등 사고 유형이 다른 만큼 특별히 안전한 좌석은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이번 착륙 사고로 숨진 중국의 두 여고생은 어릴 적부터 단짝 친구 사이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중국판 트위터에는 추모 댓글이 수만 건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주영 특파원입니다. 어학연수에 들떠있던 두 여고생의 사망 소식을 통보받는 순간 학교 대기실의 부모들은 한가닥 희망마저 접어야 했습니다. 슬픔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유가족과 중상자 가족들은 오늘 바로 샌프란시스코 현지로 향했습니다. 사고로 숨진 왕린지아와 예멍유한 양은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다니던 단짝 사이였습니다. 교정에 모인 동료들은 친구들을 위해 밤새 촛불을 밝혀놨습니다. 특히 왕양의 중국판 트위터엔 이제 떠난다는 설레임이 마지막 글로 남았고 오늘 하루 4만여 개의 추모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환영TV 앵커들은 검은 옷차림으로 차분히 현지 상황을 전하는 가운데 일반 탑승객 가족들은 대부분 안정을 찾았습니다. QQ 过来他说我没事人没丢他说叫妈妈放心 이번 사고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위로 전문을 보내고 사고 수습과 사후 처리를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외신들은 인천공항을 거치려는 환승객이나 한국행 승객들 사이에 동료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주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각종 의혹에 휩싸인 국가정보원에 대해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곽기섭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 자발적인 고강도 개혁을 지시했습니다. 각종 의혹과 공방을 계기로 삼아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대북 정보 기능과 사이버 테러 대응, 경제 안보 등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대선이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국정원 댓글과 NLL 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한 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도록 정치권이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NLL 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해서 더 이상의 논쟁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개혁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야당의 정치 공세 중단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사과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의 개혁 요구에 대통령까지 힘을 실으면서 국정원 개혁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핵심은 국내 파트가 될 것이라는 게